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펀드매니저 TV 3월 5일 토요일 아침 방송입니다. 네, 주말이지만 제가 아침에 빨리 일어나서 할 게 없네요. 그래서 어제 미국 시장 잠깐 좀 분석을 해보고 다음 주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한번 같이 나눠보는 짧은 영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주말에도 좀 시장을 보면 마음이 좀 편하죠, 그렇죠? 네, 역시 늘 공부하는 모습이 습관화되어 있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제 시장, 오늘 아침에 끝난 미국 시장을 보니까 전쟁의 장기화, 그 다음에 이제 핵 시설 공격, 의도적인 러시아의 그러한 심리전이 굉장히 강하게 이제 나오는 보이는 모습이 나오고, 여기에서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심화될 수 있는 그 가능성, 결국 원자재 가격 상승이 인플레이션 심화로 이루어지고, 이것은 결국 기업의 비용 증가라든지 전체적으로 경기를 침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확률이 높아 보이는 장기 침체 가능성, 이런 요인으로 미국 국채 10년짜리가 크게 하락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막 섞여 나오면서 미국 주식 시장은 생각보다도 강하게 둔탁한 조정 양상을 보였습니다. 유럽도 이제 많이 빠진 그런 모습이 보였는데요. 역시 핵이라는 원전이라는 가장 그 아킬레스건을 건드렸다는 거죠. 이 문제가 향후 어떻게 번져나갈지 정말 걱정스러운데, 이러한 상황들을 한번 가지고 오늘 아침 시장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십시오. 자, 오늘 아침의 키워드는 자포리자주에 있는 에네르호다르 원전, 에네르호다르 원전, 이 단어가 핵심이죠. 예, 자포리자주에 있는 에네르호다르라는 원전에 대해서 화재가 났다. 그렇죠? 에네르호다르. 저도 이름 처음 들어본 그러한 이름인데, 위치가 우크라이나에 이 정도 있습니다. 약간 남부, 동쪽에 치우친 남부에 치우쳐 있는 그런 원전입니다. 6개가 원자로가 가동이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화재 자체만으로도 유럽 시장에 공포감을 주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금일 뉴욕 시장 움직임을 보면 첫 시간 처음부터 빠졌죠. 빠졌다가 살짝 반등하다가 막판에 다 밀리는 그런 W자 형태를 보이고 있는 그런 전형적인 약세 장세 충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죠. 영국은 3.48%나 하락을 했고, 프랑스도 4.97%, 독일도 4.41%나 하락하는 둔탁한 조정이 유럽과 미국에서 나타났다.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타 이제 원전 화재 이외에도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10pp가 하락해서 1.73% 수준까지 떨어졌죠.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이제 2년과 10년의 그 스프레드가 붙으면은 갈수록 어떤 향후의 경기 침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고한다 그랬죠. 장기 금리는 경기 상황을 예측하는 것을 나타내고, 단기 금리는 국가의 금융 정책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단기 금리는 빠지지 않고 장기 금리가 지속적으로 플라이트 퀄리티, 안전자산 선호 현상 이런 것들 때문에 빠지면서 붙는 상황이나, 또 나중에 시범이 역전되면은 주식 시장에서 큰 터뷸런스가 나타난다라고 그랬죠. 네, 이러한 어려움이 우리들의 걱정거리가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날 발표된 미국 고용 지표는 시장 예상치를 웃돌아 고용은 견조하다, 이런 그나마 다행인 모습을 나타냅니다. 노동부가 발표한 2월 미국 비농업 고용자 수수는 67만 8천 명 이렇게 증가했다고 나왔습니다. 예상치는 44만 명 증가인데 67만 8천 명이니까 생각보다도 고용은 강한 모습이다. 미국 경제가 그렇게 죽지 않고 있는 나름대로 튼튼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전쟁과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는 이중도가 겹쳐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1월 고용도 46만 7천 명으로 48만 1천 명 증가로 수정을 했습니다. 네, 46만 7천 명에서 48만 명으로 다들 고용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2월 실업률도 3.8%를 기록해 시장의 예상치인 3.9%, 1월 수치인 4.0%를 밑도는 매우 강한 고용시장의 안정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제 펀더멘탈은 나쁜 상황은 아니다라고 요약 정리를 해볼 수 있죠. 그러니까 다음 주에 투자 전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 장기화, 그리고 무차별적 폭격, 그리고 원전에 대한 위험 부각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이 제일 큰 문제다. 원자재 가격 상승이 제일 큰 문제다. 전쟁이 생각보다도 질질 끌면서 오래 가는 거죠.
항상 이렇게 질질 끌고 오래가는 것은 자본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불확실성을 높이는 매우 주식시장의 부정적인 요인의 하나죠. 당초 예상보다 러시아 침공 수위는 높고 범위는 넓게 진행 중이다. 이에 대응하는 서방 국가의 제재 또한 고강도로 확인 중에 있다. 중국과 비교해서 러시아 경제는 미미하지만 군사 영향력과 에너지 시장에서 위상을 감안하면 이들로 파급된 세계 경제 충격은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유럽이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핵심은 단기적으로 우려가 깊고 또 투자자들이 대응하는 부분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있습니다. 이미 러시아산 상품에 대해서 재고 따리를 할인을 해도 팔리지 않는 상태이고 여기에 사더라도 운송의 불확실성 그리고 악의 물건 그렇죠. 만든 사람 자체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들 이런 평판 리스크로 인해서 사는 이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신 해당 수요는 경로를 우회하여 각종 원자재 가격을 자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시 핵심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있죠. 이미 국제유가는 100달러 선에 안착했고 근래 10년 만에 보기 드문 에그플레이션이라는 우리 먹거리 관련된 농산물 관련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면서 이중교를 겪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죠. 또 최근 증시 조정의 본류도 같은 인플레이션 우려가 더 심화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더 심화되고 있다. 여기에 리오프는 그렇게까지 속도가 나지 않는 그러한 상황. 좀 최악의 케이스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나마 세계 경제가 풀린 돈 때문에 크게 망가지지 않고 이제 고용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미국도 보지만은 고용 지표나 이런 게 좋게 나오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경제 펀더멘탈은 무너지지 않고 있는 모습이 그나마 주가 폭락을 막고 있는 그러한 긍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텍사스산 WTI 중진료 WTI가 116달러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도 6.59% 상승한 미친 하루 가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우리 유튜브 친구들에게 여러 번 이야기했죠. 글로벌 시장에서 원자재 시장에서 현물 시장과 선물 시장의 비중은 3대7이다. 선물이 7이고 현물이 3이죠. 그래서 투기적 순매수, 우리 이걸 비상업성 순롱 포지션이라고 하는데 투기적 선물 가격, 선물 수급이 어떻게 되느냐. 이해들이 롱이었다는 것은 투기적으로 커머더티 가격 상승에 배팅하는 것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게 2월 중순까지인데 3월은 더 늘어날 거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원자재 시장의 가수요를 일으키고 가격을 상승시키고 가격을 급등시키는 그러한 불안정한 요인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죠. 이 모든 것은 미국 IB들이 많이 한다고 그랬죠. 골만삭스가 세계 1위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들이 세계 원자재 시장의 가격을 쥐락펴락합니다. 중동이 가격을 정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미국의 글로벌 IB들이 글로벌 원자재 시장 가격을 쥐락펴락하고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죠. 다음 주 시장은 인플레이션과 전쟁 위험의 이 두 팩터의 싸움입니다. 전쟁 위험이 강할 때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조금씩 낮아지고 또 강도도 그다음에 이제 속도도 좀 줄어들 수 있지만 인플레이션의 방점이 찍힌다면 무자비한 긴축이 지속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지금은 일단은 파웰이 전쟁 위험에 대해서 방점을 찍으면서 50bp가 아니라 25bp로 좀 슬로우하게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이게 시장에 나오면서 이번 주 중에 그나마 주식시장이 견고하게 버티는 모습을 보였는데 만약에 다음 주에 또 얼굴을 확 바꿔서 인플레이션 쪽의 강조로 가버린다면 시장을 한 번 더 폭락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도 있어서 매우 불안정한 한 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시장은 두 위험 중 어디를 택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기 시작할 것이다. 인플레이션을 선택한다면 무차별 금리 인상이 추가로 진행될 것이며 전쟁 위험을 선택한다면 완만한 긴축을 선택할 것이다. 최근 불거진 지정학적 위험으로 인해 주요국 중앙은행의 긴축 기조는 이전보다 다소 후퇴를 했죠. 그러나 원자재 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이로 인해 기대 인플레이션이 재차 자극되고 경제 성장과 무관한 물가 상승 압력이 고차가 될 경우 가파른 금리 인상은 불가피하게 보입니다. 파월 의장이 3월 FOMC에서 50bp 대신 25bp를 명백히 예고하면서 이후의 금리 인상을 통한 대응 여지를 남겨둔 점만 봐도
두 측면을 왔다 갔다 하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자인 전쟁 위험이 이긴 것처럼 보이나 여차하면 경기 침체를 각오하더라도 긴축의 고삐를 재는 그러한 전략이 다시 나타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최근 유가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장기금리 상승폭이 제한된 이유는 이러한 스태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을 놓고 경기가 침체하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에 많은 사람들이 혹시나 하는 두려움이 존재한다는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뒤늦게 물가를 잡으려다가 급히 금리를 올리면 경기가 망가지는 케이스가 여러 번 글로벌 시장 역사에 나타났죠. 이런 점들도 시장의 리스크로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좀 하루빨리 좀 멈추고 협상이 좀 타결이 되고 그렇게 해야만 사람들이 이렇게 물동량도 늘어나고 지금 리오픈이 진행적인데 그렇게 해야 인플레이션을 잡힐 수 있는데 만약 이것이 우리가 생각과 반대로 꼬인다면 생각보다도 긴 경기 침체와 그리고 긴축이 나타날 확률이 높아 보이죠. 이 모든 악재 시나리오는 주식 시장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할 건 뻔한 사실입니다. 이제 시장에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죠. 협상이 빠르게 타결되고 그리고 리오픈이 빠르게 확장이 돼야 된다. 이 두 가지가 빠르게 나타나야죠. 이것들이 시장을 견딜 수 있는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향후에 어떤 종목이 좋다 막 이런 것보다는 일단은 당분간은 좁은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지속적으로 상방과 하방을 트라이하는 그러한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거로 다음 주는 저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관심 종목이죠? 일단은 다음 주면 선거가 끝납니다. 둘 중에 어느 분이 되더라도 건설주는 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카페 친구들과 블로그 친구들 그리고 우리 유튜브 친구들에게 건설주를 제가 집중 투자를 추천을 하죠. 지금 사가지고 발표해서 한 20% 정도 올라오면 팔면 됩니다. 그렇죠? 네. 이러한 전략, 현대건설, GS건설, DLNCD. 그 다음에 이제 리오픈주에는 두 개를 추천하고 있는데 효성 TNC하고 우리 에스테틱, 루트로닉하고 클래시스 이 종목을 지금 추천을 하고 있는데 효성 TNC는 리오픈하면은 많이 돌아다니죠. 레깅스입니다. 레깅스가 모든 걸 다 점유할 겁니다. 그래서 효성 TNC 이제 50만 원까지 올라왔는데 60만 원까지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뉴트로닉은 지속적으로 지금 바닥을 견고히 하고 있죠. 클래시스도 1차 상승을 낸 후에 좀 조정을 받는데 나름대로 에스테틱은 리오픈 현상에 수혜주일 전망이 높아 보인다. 여기에 파인 테크닉스를 제가 추천을 하고 있는데 폴더블 수혜주다. 내장 힌지인데 이게 이제 중국적으로도 사용이 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지금 3천만 대 이 정도 글로벌적으로 보고 있는데 생각보다도 더 수혜를 많이 받을 오퍼가 더 많이 받을 그런 가능성. 그래서 IT 중에서는 이미 그 기판이 시장에 수혜를 냈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데 기판 다음으로 파인 테크닉스. 그 쉬었다가 기판이 한 번 더 가게 보이는데 이러한 것들 잘 섞어서 투자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미 여러분들이 기판을 다 들고 있을 것 같아서 기판을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에너지 리스크하고 경기 민감주 수혜 두 개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 조선주죠. 대우조선해양하고 현대중공업. 근데 이 중에서 뭐 둘 다 어느 게 낫냐 좋냐보다는 대우조선해양은 신정부가 들어서면 다시 매각을 할 것 같아요. 아주 좋은 호재가 있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찾는다면 대우조선해양을 추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율주행 수혜주로 현대오토에버. 현대차가 하루 반짝하다가 어제 또 무너졌죠. 저는 현대 그 관련된 것들을 좀 부정적으로 계속 보고 있는데 제가 어제 우리 카페에 금요일마다 제가 쓴 에세이가 있는데 거기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느 펀드 매니저가 자동차를 투자를 하는데 자동차의 섹터를 예를 들어서 전체 포트폴리오의 20%를 투자를 해라라고 딱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이 회사에서 방침이 오면 펀드 매니저가 그 20%를 채우는데 뭘로 채울 거냐. 과거에는 업계 탑원인 테슬라가 없었을 때는 뭐 포드도 채우고 GM도 채우고 그때는 뭐 폭스바겐이나 독일 자동차들이 채웠는데 이제 탑원이 글로벌 탑원이 딱 있을 때는 나머지는 거의 눈에 들어오지 않죠.
차라리 테슬라 하나만 채워도 된다는 거죠. 그건 펀드매니저의 자유이죠. 똘똘한 하나가 어리버리한 두서너 개보다 훨씬 나아 보이죠. 아시아 구성탱이에 있는 현대차가 아무리 좋아도 채우고 싶은 욕구가 없는 거예요. 글로벌적으로 비교 우위에서 전혀 매력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제가 현대차와 기아차가 힘을 못 쓰는 이유 중에 하나이죠. 여기에 이제 반도체 공급의 부족이라든지 서플라이 체인에 문제가 생기면서 많이 팔리지 않는 것도 문제이고, 이러한 구조적인 이게 이제 반도체에서도 나타나죠. 반도체는 TSMC하고 엔비디아 이런 그 글로벌 매력적인 것들이 굳이 삼성전자를 사고 싶지 않죠. 네. TSMC라는 매력적인 것이 있고, 핸드폰에서도 애플이 있기 때문에 또 삼성전자를 굳이 넣을 필요는 없는 거죠. 이런 것처럼 글로벌적으로 섹터를 운영하는데 과거에는 고루고루 채웠다면 지금은 업계 1, 2등 위주로 하나만 채워도 되는 거죠. 그게 더 수익을 잘 내고 충분히 이득을 커버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현상들이 향후에 더 진행됐으면 진행됐지 멈추진 않을 것이다. 여기에 세컨 티어에 주로 머물러 있는 국내 기업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이다. 이런 면에서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라리 현차는 완전히 선언해야죠. 나는 내연기관차를 만들지 않겠다라고 하든지, 네, 이러한 결단이 없으면 현차는 살아남기가 힘들어 보입니다. 물론 기술적 반등은 뭐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것까지는 못하면은 뭐 주식은 아니니까. 이런 면들이 제가 현재 글로벌 시장을 보는 그런 시각이죠. 그래서 향후에 우리가 이제 2차 전지와 전기차 시장은 슬로해질 것이다. 좁은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할 뿐이지 과거처럼 V자 반등은 없다. 그 다음에는 자율주행으로 이미 오는 거죠. 자율주행도 글로벌 탑 티어 한두 개를 넣으면 됩니다. 일단은 테슬라가 글로벌 탑 1인데 이미 테슬라는 넣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탑 티어가 인텔과 모비라이, 그렇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뭐 구글, 엔비디아 이런 것들이 탑1으로 다시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것이 없다면 굳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찾을 필요는 없는 거죠. 쪼잔한 그 뭐 카메라주 이런 것들은 아닌 것 같아요. 에이다스인데, 예. 자율주행의 핵심 에이다스인데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은 글로벌 미국 시장에서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이러한 시각적 변화가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좀 둔탁한 조정, 그 다음에 주 중반에는 선거 이후에 관련된 어떤 그 수혜주들이 또 시장을 리딩하고 이게 막 섞인 변동성이 심한 한 주가 될 거로 이상 그 정도로 예상을 일단 해보죠. 다음 주 증시의 주요 일정을 한번 봅시다. 이번 주말에 이제 중국 양해가 정엽과 전인대가 개막을 하죠. 3월 8일 화요일은 애플 아이폰 SE 시리즈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3월 9일은 20대 대통령 선거가 있죠. 그 다음에 MSCI 신흥국 지수에 러시아 편출이 있습니다. 네, 드디어 빠지네요. 강하게 빼는 것 같은데 3월 10일 목요일에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코스피 200에 특례 편입이 됩니다. 리밸런싱은 10일날, 편입은 11일날 이루어집니다. BTS가 서울 오프라인 콘서트가 3월 10일 목요일날 합니다. 또 3월 11일 금요일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열리고 여기서 셀트리온 그룹 분식회계 관련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렇죠? 이미 이제 시장에서 분식회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로 셀트리온 삼형제가 치고 올라왔는데 조금 더 한 번 더 올라올 것 같아요. 그래서 셀트리온에 물려 계신 우리 유튜브 친구분들이라면 좀 기다렸다 파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너무 성급하게 팔지 않아도 된다. 여기서 한 20% 정도 올라오면 이제는 과감하게 파셔야 됩니다. 그렇죠? 눈을 감으셔야 되죠. 팔고 과감하게 하셔야 됩니다. 네. 뭐 주말 아침에 뭐 빨리 일어나서 이것저것 보면서 네, 생각을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눴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말에 좀 많이 생각도 많이 하시고 또 즐겁게 보내시고 또 주식 공부도 많이 하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저희 이제 카페 친구분들은 제가 카페에 주말에 공부할 자료들을 쭉 올려줄 생각입니다. 카페 친구분들은 주말에 제가 올려준 매주 주말에 우리 공부해야 될 좋은 자료들을 많이 올려주니까 꾸준히 읽어보시고 카페에서 커피 한잔 하시면서 읽어보시고 또 심심할 때 보시고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한 주를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참 그리고
그리고 우리 유튜브 친구분들 중에서 나 이 종목에 좀 물려서 되게 고생을 하고 있다. 그런 종목들이 있으면 댓글에 좀 달아주십시오. 제가 댓글을 쭉 보고 이 종목 내가 분석 한번 해서 올려주고 싶다. 이런 것들을 해서 쭉쭉 올려드릴 테니까 그런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미 있는 주말, 즐거운 주말, 가족과 함께하는 주말, 그리고 이 예쁜 봄 개나리를 함께 누리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